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애널리스트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팀의 고윤기 파트너님,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윤기입니다. 네. 오늘 그 라디오가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많이 긴장되시나요 혹시? 네, 좀 많이 긴장이 되네요. 근데 이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만은 전혀 긴장하지 않고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십니다. 네, 유튜브 YTN 라디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우리 고윤기 파트너님과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해볼게요. 미 현지 시간으로 26일부터니까 어제부터인가요? 7월 FOMC가 열렸죠. 미 증시의 회의 결과가 어떻게 좀 반영이 됐을까요? 일단은 지금 FOMC가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일 미국 증시는 S&P 500 지수는 이제 1.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다우지수 또한 1.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FOMC 때문에 뭐 지수가 좀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도 지금 실적 시즌인데 미국도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제 뭐 분기 및 연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조금 급락세가 한 7%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쇼피파이라고 해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업체도 인원 감축을 발표를 하면서 무려 14% 정도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하락세를 좀 주도를 했고, 전반적으로 FOMC에 대한 그런 좀 예의주시한 그런 분위기 속에 좀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한 업체들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경제 지표들도 그렇게 썩 양호하지는 않았습니다. 7월에 이제 그 소비자 신뢰 지수 또한 뭐 95.7을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였던 97을 좀 하회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고, 뭐 신규 주택 판매도 좀 전월 대비 8.1% 하락을 하면서 주택 시장 또한 그렇게 좀 녹록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돌아오는 한국 시간으로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겁니다. 네. 발표를 하고 나서 30분 뒤 한 새벽 3시 반쯤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75bp 인상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상 확률은 한 75%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여기 FOMC에서 어느 정도 이제 더욱더 강화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조가 나오지 않고 우리가 예상하는, 즉 시장이 예상하는 정도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 가이던스만 제시가 된다면 네. 오히려 안도넬리가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8월은 FOMC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9월까지 어떤 안도넬리와 함께 어느 정도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완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오늘 밤은 좀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6월을 기점으로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증권가에서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새벽 3시 기준금리 발표를 하고 내일 밤 9시 30분에 이제 미국의 또 2분기 GDP가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 1분기 1.6% 역성장을 기록을 했고, 이번 분기 또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원론적으로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침체로 좀 규정을 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제 앨런 장관이 나서서 침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고용 시장이라든지 소비 지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다양하게 해석을 하면서 침체를 정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경기 침체냐 아니냐? 아니다. 네, 그렇죠. 일단 현재 예상치 2분기 GDP 예상치는 0.5%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집계하는 이제 GDP 나우 자료에서는 GDP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1.6%로 역성장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즉 2개분기 연속 역성장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인플레이션 정점 관련해서는 지금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크아웃을 찍은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조금 기대감도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놓고 본다면은 이제 WTI 기준으로 130불 정도 육박했던 유가가 지금 90불 정도 수준이거든요. 한 네네. 96불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리고 옥수수 가격도 4월 달에는 820불이었는데 지금 580불. 그리고 밀 가격도 3월 달에는 1,400불이었는데 지금 770불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 농산물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의 하락도 조금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네. 통상적으로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통화 가치가 올라서 금을 매도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약세를 띠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분석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금값이 3월 초에는 2,000불까지 치솟았는데 지금 최근에는 1,700불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11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는 부분도 뭐 인플레가 좀 정점을 찍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근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금값이 약세면은 또 그렇게도 해석을 하나요? 네, 그렇죠. 물론 금에 대한 어떤 주로 수요를 하는 게 이제 중국이라든지 인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물론 관세와 관련된 그런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식의 또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시간대 7월 소비자 태도 지수도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8%로 지난달 3.1%에서 하락을 했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미국 5년물 국채 손익분기점 수익률도 지난 3월 연 3.5%를 기록한 뒤에는 최근에는 연 2.67% 하락한 부분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근거로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그거는 증시에 약간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정점을 찍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강력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좀 변화된다라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옥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네. 근데 어느 정도 물자가 잡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이 옥죄는 거를 조금 풀어준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제 풀린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미국 투자자들도 안 그래도 내년 상반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좀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금리도 오르막이 있으면 뭐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좀 고강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경기 침체에 대한 고민도 할 수밖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최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제 앨런 장관의 발언을 보더라도 네. 인플레 우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좀 경기 침체에 조금 더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큰 폭의 기준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오기 전에 좀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통화 정책을 피기를 좀 원하는 부분인 거고 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11월 중간 선거에 대해서도 좀 지지율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기가 좋아야 자기의 또 지지율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연준의 정책 보고서를 한번 보게 되면 네. 현재 연준의 예상 정책 금리는 올해는 3.4%, 그리고 내년에는 3.8%, 그리고 24년도 말에는 3.4%인데요. 현재 연준의 정책 금리가 1.58%이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75bp를 인상하게 된다면 이제 네. 2.33%가 되겠죠. 그러면 예상되는 정책 금리인 3.4% 대비 올해 1%포인트까지도 인상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남은 FOMC가 몇 번이죠? 몇 번 남았죠? 일단 8월과 이제 9월, 10월, 11월 이렇게 있죠. 4번이 남았는데 네. 그러니까 올해는 계속 좀 인상 기조로 가겠네요. 일단은 인상 기조이지만 어느 정도 8분 능선까지는 왔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준이 예상한 대로 즉 시장에서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원하는 그런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고 좀 그런 부분이
결국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확실성이거든요. 내가 몰랐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강화된 그런 기조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좀 크게 충격을 받게 되는데 네.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만큼 올립니다라는 거를 미리 알려주고 시장이 대응하게끔 그런 어떤 안전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취해 놓는다면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겁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미국이. 뭐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들 이런 뭐 좀 아주 쟁쟁한 기업들이 이번 주에 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S&P 500 기업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을 꼽으시겠어요? 네, 이번 주 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고 뭐 오늘도 뭐 알파벳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특히나- 나왔죠? 네, 일단 뭐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좋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조금 평가가 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장중에는 하락은 했지만 시간외에서는 좀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네. 특히나 이번 주는 이제 뭐 메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죠. 뭐 아마존, 애플 등 이름만 아는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단순히 실적만 놓고 본다면 22일까지 발표된 S&P 500 기업들의 실적은 일단 좋습니다.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다만 이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았지만 상분기는 글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조금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후에 이제 매출액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지만 오히려 수익성 악화 때문에 좀 하향 조정한 월마트 같은 경우가 좀 주가 크게 급락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대표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을 일단 그 월마트 때문에 아마존을 한번 조금 선택을 해봤는데 사실 월마트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아마존 또한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여전히 좋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 투자와 관련된 그런 악재까지도 이미 다 반영이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악재들 때문에 올 초 주가가 170불이었던 주가가 100불 수준까지 지금 떨어진 게 지금 아마존인데 주가의 특징인 선행성을 감안을 한다면 이러한 악재가 지금 현재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분기에 7년 만에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2분기에는 다시 좀 흑자로 전환될 그런 여지도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커머스 사업도 하지만 클라우드 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존 웹 서비스가 지난해 그 회사 전체 매출에서 15%를 차지를 했는데 네. 영업이익은 거의 60% 가까이 차지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부분이 수익성이 좀 감소되는 모습도 나오겠지만은 뭐 아마존 프라임의 어떤 가격 인상 등이 조금은 방어하는 역할로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마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요즘 에너지 주들을 보면은 대체로 좀 상승하는 분위기거든요. 국제유가가 다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 올해 다른 업종 대비 뭐 정유주 뭐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에너지 섹터만 보더라도 올해 30% 이상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뭐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좀 유가 상승에 따라서 좀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좀 유가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20불 수준에서 90불 수준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반등에 따른 어떤 상승이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오히려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그동안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 뭐 엑슨모빌이나 관련주들이 좀 다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2분기 실적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네. 주가 또한 상승하는 거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뭐 말씀드렸던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영업이익을 2019년 대비 2배까지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좀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고요. 테크주들은 어떤가요?
뭐 스냅이 엄청나게 빠졌다는 소식을 제가 어젠가 엊그젠가 들었는데 네, 스냅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하루에 40% 가까이 급락세가 나왔었거든요. 와, 네. 그래서 스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 그 언택트 시대 대표 주자라고 좀 할 수 있겠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카카오와 네이버 같다라고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 유동성이 좀 과하게 좀 풍부했던 그리고 좀 디지털 광고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높았던 시대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2018년도 스냅의 주가가 4불이었는데 네. 2021년 9월에는 83불까지 오르면 거의 20배에 가까이 좀 주가가 올랐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과하게 풀렸던 유동성에 따른 네. 인플레 우려감과 함께 이제 경제 둔화로 인해 광고 산업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많이 더해졌어요. 그리고 신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좀 이제 틱톡이 또 나오게 되면서 스냅에 없던 입지는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스냅 자체적으로의 어떤 주가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저는 좀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익숙한 메타도 좀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좀 페이스북도 좀 최근에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좀 부진하게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다만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상현실 VR이라든지 AR과 같은 이제 메타버스에서 얼마나 어떤 그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아마 주가의 흐름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네. 시간에선 상승 마감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기대치에는 충족을 못했는데 네. 올랐던 이유는 스냅이 못했던 즉 광고 수익이 오히려 더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광고 수익도 안 좋을 거다라고 알파벳에 대해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난 분기 광고 수익이 562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시장 예상치가 561억 달러였는데 그것보다는 소폭의 상회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우려감을 좀 불식시켰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주가가 올랐고 결국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대마불사 그리고 타 기업 대비 경쟁력이 있거나 아니면 좀 차별화되는 기업들은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업황이 좋지 않아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 정도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결정이 나죠. 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우리 증시에도 혹시 지금도 이미 반영이 되고 있나요? 아직은 뭐 어느 정도 시장에는 알려진 부분이긴 한데 완전히 좀 반영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미국 측 입장에서도 520억 달러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여야 가릴 것 없이 그 어느 정도 지금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 통과가 당연히 이제 유력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아마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은 일단 삼성전자도 하반기 이제 텍사스에다가 170억 달러 규모의 이제 파운드리 신규 공장 착공을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령 최근에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에 이제 55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에 맞춰서 조지아 주 정부에서도 한 18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안을 이렇게 좀 줬거든요.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당시에도 굉장히 주가 흐름도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났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봤을 때는 충분히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네. 좀 훈풍이 불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법안의 문제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우려감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려감은 바로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의 문제가 우려감이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이 법안의 목적이 물론 미국의 공급망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중국 견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자국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에서의 어떤 신규 투자를 좀 금지하는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좀 평가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칩4 동맹이라 그래가지고 네.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이거에 대해서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다음 달 말까지 해달라라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요청을 한 상태여서 네. 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물론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가 중국에 신규 투자 그런 계획은 없는 건 맞지만 작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을 보면은 1,280억 정도 이렇게 수출을 했는데 이 중에 500억 달러 수준인 40%가 중국 수출액이란 말이죠. 엄청 큰 시장이라는 거죠, 중국이.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 반도체 생산을 하기 위해서의 어떤 원천 기술, 그리고 장비, 그리고 소재, 이건 또 미국이랑 또 일본이 또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인 건 맞기 그러게요. 때문에 네. 좀 슬기로운 좀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오늘 SK그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하면서 22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좀 발표가 됐는데 네. 이 중에서 반도체 사업만 일단 150억 달러로 지금 기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러한 부분이 좀 기대감이고 또 오늘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였거든요. 네. 근데 매출은 신기록을 기록을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는 오늘 좀 약보합을 기록했다. 이렇게 좀 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올해 상반기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정말 대규모 매도를 연이어서 했는데 요즘에는 좀 외국인이 다시 우리 시장으로 국내 증시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 때문에 이런 건가요?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규모는 6월까지 16조 원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최근 7월부터는 조금 다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긴 건 맞습니다. 한 1조 6천억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다만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가 기조 전환이 됐다라고 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렵다고요? 네, 일시적인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나마 의미 있게 들어온 시점이 7월 14일인데 이때가 달러 인덱스가 109포인트를 찍으면서 고점을 찍고 하락했던 시점이에요. 근데 이때 ECB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좀 달러가 약세를 기록했던 시점과 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달러 인덱스의 어떤 유로화 비중이 5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결국 유로화의 움직임에 따라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갈릴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애석하게도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좀 경제가 좋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유로화 약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은 달러 강세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인 어떤 외국인들의 좀 귀환이라고는 좀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 팀의 고윤기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